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가의 묘역 관리에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이 동원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수년 동안 박 회장 일가의 가족묘뿐만 아니라 선산까지 벌초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바로 옆 학교 건물과 맞먹는 도심 속 묘역.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가의 가족묘입니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행사하던 2015년 무렵까지 묘역 관리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의 몫이었습니다. 회장님 그 산소는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했다니까요. 매년 하셨어요. 네, 그랬죠. 가족묘뿐 아니라 나주에 있는 선산 관리에도 비정규직 직원들이 동원됐습니다. 이거는 뭐 선배들이 뭐 계속 또 해왔던 거라 때 되면은 돌처럼 그냥 당연히 하러 간 걸로 그냥 반장에 가져가면 가고. 이 협력업체 직원들이 금호타이어에서 맡은 일은 사내 조경과 외부 미화입니다. 선산 관리는 도급 계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뭐 우리는 영역이라 뭐 가서 하라고만 해야지. 어쩔 수가 있어요? 노조도 없고 가서 이제 하라고만 해야지. 중국 업체에 매각돼 그룹과 분리된 금호타이어 측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역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한 고위 관계자는 회장 지시로 묘역 관리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박삼구 회장 일가의 묘역 관리 문제를 취재한 박지성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에 이 묘역 관리 문제가 드러난 것이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직원들이 제기한 정규직 전환 소송에서 밝혀졌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해 말인데요. 대법원이 5년 넘게 끌어온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1심에서는 근로자들이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대법원이 이것을 확정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내용인데 그 직위를 인정받은 것이 묘역 벌초와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판결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이 판결문을 보시면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내용 가운데 회장님 묘역 벌초를 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증언과 하도급 비용 산출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벌초에 동원된 것이 입증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계약에 없는 사용자 측의 일을 했다는 근거가 됐고요. 협력사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이 앞서 나온 판결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벌초를 하고 추가 도급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묘역 관리는 박 회장 일가의 사적인 일인데요. 네. 그 사적인 일에 금호타이어가 비용을 지급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벌초에 참가했던 한 근로자는 금호타이어 내에서 일해야 할 시간에 벌초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묘역 관리에 회사 비용이 지급되고 심지어 근무 시간에 직원이 동원됐다, 이런 진술까지 보태져서 박 회장의 묘역 벌초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좀 전에 서울에서도 자세히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룹 재건 과정에서도 배임 의혹이 지금 있죠. 네,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은 지금은 금호고속으로 사명이 변경된 박삼구 회장의 금호기업의 금호터미널을 매각합니다. 그런데 이 금호터미널의 매입 가격이 2,7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금호터미널 하면은 아무래도 광주 지역에 정말 알짜인 그런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싸게 팔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죠. 네, 따져보면 굉장히 싼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당시 금호터미널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2,600억 원이 넘게 있었고요. 인수 직전에는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들에게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4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단순히 계산을 하더라도 당시에 3천억 원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2,700억 원에 사들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2,700억 원을 죽어도 300억 원이 남는 데다가 이 금호터미널이 매년 벌어들이는 돈이 약 150억 원 가량이 됩니다. 이 돈들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당시 기업 가치가 최소 6천억 원에서 최대 8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룹 재건에 필요한 돈을 쉽게 마련하기 위해서 아시아나가 알짜 자회사를 지주회사에게
사실상 공짜로 넘겨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룹 재건의 배임 혐의를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대란도 그룹 재건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무리하게 유치하다가 기내식 공급 회사를 바꾸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네, 그래서 아시아나 소액 주주들은 아시아나 항공의 박상구 회장과 경영진들이 박 회장과 지주사를 위해서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런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그 소송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박상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가족묘와 선산관리에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이 시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금호그룹의 한 계열사가 박 회장 일가의 선사를 이른바 명당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동원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선산 맞은편 토석 채취장을 다시 산으로 복구했는데 회사 돈 10여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상구 회장 고조부 등의 묘가 있는 나주 선산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금호그룹의 한 계열사가 이 산과 마주보고 있는 석산 72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입니다. 토석 채취장이었던 곳으로 매입가는 11억 6천만 원입니다. 석산을 매각한 개발업체는 개발권을 포함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금호 계열사는 산을 사들인 뒤 개발이 아닌 복구에 공을 들였습니다. 석산 개발로 3분의 1가량 깎여나간 능선을 다시 돌과 흙으로 채웠고 소나무와 편백나무 등 5천 그루에 가까운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복구된 두 산 사이의 평지입니다. 진입로조차 없는 맹지지만 이렇게 조경수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능선 복구에 1년 6개월이 걸렸고 복구비는 땅값의 절반인 5억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석산을 개발하고 복구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서너 배 수준입니다. 여기는 거의 그냥 조경식으로 복구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관내에 많이 있는 일도 아니고 좀 특이한 상황이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석산을 매입하고 곧바로 복구한 배경에 금호그룹 선산이 있다는 것은 마을 주민들 사이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복구를 좋게 해야 되네 어쩌네 저네 그런 얘기는 많이 드렸어요. 복구를 해야 되고 여기 민둥사를 놔두면 안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줘야 한다. 금호 계열사가 복구한 석산은 박 회장의 선산을 기준으로 보면 풍수지리학에서 이른바 명당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꼽는 안산에 해당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네, 이렇게 석산을 매입하고 복구하는 데 20억 원 가까이 쓴 이 업체. 알고 보니 금호그룹의 건물 관리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수년 동안 석산 개발과 관련한 매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재 채취장이던 석산을 사들인 금호그룹의 한 계열사.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경비와 미와 같은 건물 관리 용역이 주업입니다. 하지만 전남 나주에 석산을 매입한 시점인 지난 2013년 7월 석산 개발과 골재 생산이 사업 목적에 추가됩니다. 실제로 관련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석산 매입 이후 공시된 매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계열사 일감을 받아 운영되는 회사로 세부 거래 내역 역시 모두 건물 관리 용역입니다. 매입한 석산도 수년째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자가 바뀌고 나서는 여기서 흙 파가지 않고 바로 복구했죠. 결국 서울 지역 건물 관리 용역업체가 전남 나주의 골재 채취장에 17억 원을 쏟아부은 뒤 5년 넘게 방치한 셈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열사는 석산 개발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며 박 회장 선산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토사라든지 골재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으로 해서 내가 수익을 내면 좋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하지만 석산 개발과 골재 채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석산 복구가 완료된 지난 2014년 12월 투석 채취 허가 기간도 만료됐습니다. 금호그룹 측은 박 회장 선산의 명당 조성을 위해 계열사가 석산을 매입하고 복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 계열사가 박상구 회장 선산 주변을 이른바 명당으로 복구하는데 17억 원 넘게 썼다는 의혹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자산 규모와 맞먹는 자금을 들여서 석산을 사들이고도 왜 개발하지 않았는지, 또 복구비는 어떻게 조달을 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 선산 인근의 석산을 사들인 계열사입니다. 박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의 자회사로 계열사 건물 관리를 위해 2012년 10월 만들어졌습니다. 석산을 매입한 2013년 당시 회계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14억 1천만 원, 이 가운데 10억 원은 부채였습니다. 자산의 80%가 넘는 11억 6천만 원을 투자해 석산을 산 겁니다. 계열사 대표는 골재 채취 사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석산 위치도 잘 알지 못합니다. 광주가 맞냐고 4번 여쭤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땅이 광주가 아니거든요. 아, 그럼 어딘가요? 나주 왕곡입니다. 아, 맞아요. 거기에요. 거기가, 전라남도, 제가 뭐 착각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광주 직화시하고. 석산 복구비 지출 규모도 불분명합니다. 계열사 측은 복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나주시에 제출한 준공 서류를 제시하자 3억 1천만 원을 부담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준공 서류에 명시된 복구 비용은 이보다 많은 5억 8천만 원입니다. 수익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또 현재까지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일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박 회장 선산 주변을 명당으로 복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계열사가 석산을 사들인 배경과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금호그룹의 한 계열사가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선산을 명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 돈을 20억 원 가까이 썼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이런 KBS 보도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박 회장과 계열사의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삼구 회장이 선산과 마주보는 토석 채취장을 사들여서 산으로 복구한 금호그룹 한 계열사. 회사 돈 17억 6천만 원을 들인 이 사업이 박 회장 선산을 명당으로 만들기 위한 공사라는 의혹이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박 회장과 해당 계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팀을 배정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나주시청에서 토속 채취장 인허가와 복구공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서류하고 사기 조정 관련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경찰은 또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복구 과정에 대한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관건은 박 회장 선산 명당 사업의 실체와 윗선 지시 여부를 밝혀내는 겁니다. 토석 채취장 복구 공사가 명당 사업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사업으로 이득을 본 주체인 박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금호그룹 측은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금호그룹이 박삼구 회장의 선산을 명당으로 만드는데 회사 돈을 20억 원 가까이 사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말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삼구 회장의 선산 맞은편 골재 채취장을 사들여 땅을 메우고 조경수를 심은 금호그룹 계열사. 회사 돈 17억 6천만 원이 든 이 사업이 박 회장의 선산을 명당으로 만들기 위한 공사라는 KBS 보도가 경찰 조사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해 말 박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당시 조사에서 경찰은 명당 공사의 박 회장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박 회장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수사 대상에 오른 금호그룹 고위 관계자들은 부적절한 사업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열사의 돈 10수억 원을 들여 선산 명당 만들기 공사를 했지만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금호그룹 측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남았다며 검토 내용에 따라 박 회장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